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토요일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또 시작하지만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든 투자를 하든 마음이 좀 편해야 돼요. 그것은 뭐 만고불변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편해야 베풀 수도 있고 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급한 마음이면 안 할 행동도 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민이 또 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아, 이게 계속될 거냐? 아니면 앞으로 또 떨어질 거냐? 근데 저는 이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런 고민하지 마셔라. 그때그때 맞춰 가시면 됩니다. 자, 주식 투자, 특히 성장주가 요새 급반등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은 점검해 보셨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이런 거 많죠.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 네, 뭐 특정 사이트나 블로그 뭐 이런 거 책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를 제가 찾아서 올려 본 거고 개인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여유 자금이어야 한다. 두 번째, 우량주 투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이런 블로그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한들 다 성공하나요?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저도 여유자금으로 했지만 작년에 어려웠고요. 수익은 약수익이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투자자가 어디 6% 7%에 만족하겠습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거보다 높은 걸 원해요. 그리고 우량주 투자, 작년에 우량주 다 투자해서 망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수업 충실히 예습 복습하면 서울대 간다. 뭐가 달라요? 이거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있어요. 내용이 좋고 나쁘면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전 투자, 주식 투자 전략 슈퍼리치. 저도 슈퍼리치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신 저는 스몰리치를 꿈꿉니다. 해피리치? 제가 만족스러울 정도만 벌면 돼요. 여기 보시면 성공 확률 높은 7가지 단기 매매 전략이 있고요. 40가지 장기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벌써 몇 가지예요? 47가지인데요. 이거 공부해서 언제 돈을 버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셔도 가치주 장기 투자 하실 거면 그걸 하시는 거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 그걸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전략으로 퀀트를 하시는 거면 하나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다 하되 내 주력을 핵심으로 하셔야 된다. 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말은 와닿아요. 내가 알고 내가 알면 적이 안다. 그래서 유튜브나 지금 워낙 이 정보망이 광대하잖아요. 다 아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정보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오를 거예요 라고 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많이 아시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 정보를 흘린 사람들이니까 미리 사놓고 훨씬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축구 잘하는 방법 대단한 거 있나요? 물론 축구 선수분들은 훨씬 잘하시죠, 일반인보다. 그런데 이게 방법이라기보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스킬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축구도 마찬가지로 슈팅 성공률 200% 높이는 방법이 있다 한들, 자, 이걸 봤어요. 내가 바로 할 수 있나요? 제 몸이 그걸 따라서 하나요? 아니죠. 여기 나오죠. 슈팅 훈련법이에요. 이 방법을 하나 알면 슈팅을 잘하는 방법이죠.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경험이고요. 그거를 쌓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느 운동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는 좀 어설프죠. 그런데 어떤 영역,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융 쪽 영역에 있는 거 자산운용과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배분, 자산 배분 이런 걸 하는데
20년 전보다 제가 훨씬 노련하게 하죠. 그게 방법을 알아서 하는 거냐? 아니에요. 많이 해보다 보니까 더 많은 경험과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 투자자분들이 하나 사서 쭉 둔다, 성공한다 이런 확률 극히 드물어요. 10년, 20년 갖고 계시면 되겠지만 그 10년, 20년을 정말 확신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간 가치,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처럼 하십시오, 주식을. 주식을 그냥 내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툴로 보지 마시고, 성장주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TQ 투자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사면 나중에 돈대 불로소득처럼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요. 안 사고, 예를 들어 하락 때 매수를 안 하고 홀딩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물타기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예수금을 보유하는 것도 안 사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힘들어요. 사고 싶은 분들 많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돈 있는데 안 사는 것도 주식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노력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그만두고 유니콘 기업 이런 거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창업기업 생존율이 한국은 30%밖에 안 돼요. 그럼 10개 중에 3개는 살아남고 7개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없어지는데 5년 동안 1년 차에는 35%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창업하신 분들이 아니죠. 돈을 엄청나게 들였을 것이고 자신의 노력을 들였을 것이고 이걸 잃는 거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든 5천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이걸 투자하실 때는 내가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사면 무조건 아니겠죠. 한 10년, 20년 이후에 10배 되겠지? 그럼 그렇게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듣기 싫으시더라도 그냥 저런 의견이 있구나 요거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10배 이상 벌겠어. 그럼 벌써 약간의 투기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거 사서 나 한 5년 있어갖고 한 2배만 불릴 거야. 이건 투기가 아닐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 애플 사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사서 내년에 10배 보겠어. 이거는 투기에 가까운 겁니다. 주식 투자의 90%는 심리 게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 심리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많이 사고 싶으실 때 조금 참아 보시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강제로 5번에 나눠서 사는 거죠. 처음에 200만 원, 200만 원, 200 이렇게 5번 나눠도 되고요. 피라미드형으로 사셔도 되죠. 100 사보고 그 다음에 200 사보고 그 다음에 300 사보고 이렇게. 이거 자체도 여러분 심리를 스스로 이기는 거예요. 한번 사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도를 딱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매도하면 올라가죠. 왜냐하면 심리 게임이라 그래요. 기관은 다 알고 있죠. 빅머니들은 이러면 개인이 팔 거야. 그럼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팔고 싶은데 200만 원만 파는 거죠. 그 나머지 홀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다음에 또 오르던 떨어지던 나눠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하셔도 여러분 심리를 이기실 수 있어요. 이 종목 사면 10배 갑니다. 엄청나게 업황 좋습니다. 뭐 3년 있다가 주도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가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은 정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혹해서 귀 팔랑거리게 저거 괜찮은데? 그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그냥 개인 성향이시고요. 이 심리는 매매의 심리입니다. 보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일처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년 내 폐업한 자영업자 중 일감이 없어서 폐업한 비중. 자, 무거운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가게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 있을까요? 1년 있다가 난 이 가게를 문 닫을 거야. 없어요. 왜일까요?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한 거지 절대 문 닫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겪으면서 더 많아졌죠. 그만큼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공무원 있죠. 야, 그 꿈의 직장이라는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대학생들이 대기업 포기하고 공무원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기 퇴사를 합니다. 이유는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야, 이러다간 요새 공무원들도 업무 강도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그만둔다는 거죠. 힘들게 입사했는데 철밥통 깨고 나오는 청춘들.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게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아주 좋으신가요? 물론 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현실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인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약간의 이류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결국 불안해 보이는 나의 미래 때문에 사회 초년병들은 지금 취업을 못해서 난리죠. 직장만 있으면 가겠다. 이런데 막상 또 들어가신 분들은 어때요? 네, 입사만 하면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겠어. 들어가 보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죠? 아닌 거예요. 나의 미래 비전이 낮아 보인다.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40대가 그런 느낌 가지면 이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나와서 옛날에야 치킨집 창업해서 돈 벌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죠. 30대는 또 낮은 연봉 때문에. 뭘 해도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만족도 가장 떨어지는 순간은요. 일이 적성에 안 맞거나 재미가 없을 때.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직장을 처음부터 해보고 들어가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 봤는데 나랑 안 맞는 거죠. 투자는 어떠신가요? 투자 처음부터 해보고 시작 안 하셨죠? 삼성전자, 애플, 그 다음 TQ 사실 때 처음엔 그냥 사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다행히 재밌는 분들도 있고 재미없는 분들도 있는데 재밌게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오르면 다 재밌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샀는데 주식은 오르면 무조건 재밌고요. 떨어지는데 나 적성에 잘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잘못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주식 투자의 알고리즘과 패턴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일에 쫓겨 개인적인 생활을 신경 쓰기 힘들 때. 여러분 일도 그런데 주식도 똑같죠? 주식 수익률, 밤에 미장하랴, 낮에 국내장하랴, 힘들어서 접었더니 다시 반등해버리고 이런 게 반복되신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의 패턴을 이해 못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해도가 낮은 겁니다.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주식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그냥 편하게 들어오셨다. 그 한 부분만 고치시면 됩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 연봉이 너무 작다고 느낄 때 똑같은 거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또는 자금에 비해 수익률이 너무 작다. 이러면 안 하고 싶겠죠. 투자 생활 만족도가 이때 떨어집니다. 열심히 해도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열심히 난 매매했는데 수익이 받쳐주지 않을 때 후회가 되는 거고요. 잘 나가는 동료나 후배에 비해 뒤처지는 느낌 받을 때 나는 수익이 안 좋은데 딴 사람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분들 계좌 다 봐야 됩니다. 일부분만 보여드리면 저도 사실은 일부분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나중에는 오픈할 수 있어요. 총 계좌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수익을 전 추구하지 않아요. 20%, 30%, 50%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선 그냥 5에서 10%에 만족을 하는 편이고요. 안 잃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계좌는 높을 때 보셔도 우와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대신에 언제 저는 만족하냐? 작년 같은 하락장에 제가 지금 한 8.5% 수익 됐더라고요. 작년 대비. 됐다라는 거죠. 손실을 크게 보지 않고 이익을 냈다는 거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저는 투자 생활에 이 만족도라기보다 욕심이 좀 적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수준이 다른 분들에 비해 낮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야망이 없고 꿈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좀 낮춘 거예요. 왜? 현실을 잘 아니까. 아, 투자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인정하고요. 좀 겸손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옛날 만화지만 전 이 만화를 아직도 좋아합니다. 가끔 봐요.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웹툰으로 보는데 슬램덩크예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건데 농구 얘기죠. 그러나 스포츠에는 항상 드라마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경 선배, 이름이 준호 씨일 거예요. 안경 선배가 자, 여기 고릴라 센터,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엄청 잘하는 캐릭터죠. 그리고 강백호, 우리의 빨간 머리 강백호. 난 3학년이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능남전이 마지막이야. 여러분, 간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투자도 뭐 모든 걸 걸고 하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일도 마찬가지고 간절한 분들이 잘하십니다. 근데 잘한다기보다 열심히 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투자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저 또한 열심히 합니다. 투자나 자산운용, 회사에서 저희가 일을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높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더 안전한 걸 지금은 추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매매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리서치도 훨씬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효율은 적겠죠. 많이 하지만 안전하게 하니까. 그러나 제가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하고요. 자, 이 만화의 하이라이트죠. 여기 잘하는 선수입니다. 서태웅 선수, 강백호, 그 다음에 이 송태섭 선수죠. 정대만, 그 다음에 최치수. 이 선수들이 다 에이스예요. 도에서 다 탑 클래스,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분은 안 쳐다보는 친구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3점 슛으로 역전을 시키죠. 그럼 투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여러분이 한창 기대했던 그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나고요. 전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대편으로 볼 땐 어때요? 상대편에선 이 사람들만 막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 메인이니까 우리가 그냥 주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장주만 쳐다봤었죠. 그런데 작년에 가치주가 날아갔죠. 성장주는 이렇게 됐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쪽만 쳐다보면 반대편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남도 그렇다라는 거. 그럼 상대편에서 볼 땐 다 집중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내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는. 그러니까 고루고루 포트폴리오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하실 땐 이걸 체크해 보세요. 나 스스로 이 종목에 성공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종목은 누가 좋다고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이 돈을 잃더라도 500만 원 투자했고 5천만 원 투자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투자된 금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근데 저는 제로 되면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왜? 제로 되면 자포자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봐요. 마이너스 49%가 되면 선생님 이거 매수하실 거예요? 손절하실 거예요?를 물어봐요. 자, 마이너스 49인 이유가 있습니다. 절반이 안 됐죠? 그러면 확신 없는 분들은 이거 손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1로 가는 순간 벌써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에라 하고 자포자기가 돼서 여기서 물타기 하시기 시작해요. 싸니까 그냥 살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49가 돼도 나 여기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더 투자할 거야. 1억인데 1억 더 투자할 거야. 100인데 100 더 투자할 거야. 이러는 분들이 성공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99에선 아닙니다. 그럼 저라도 추매하죠. 어차피 싸니까. 그쵸? 두 번째, 분할 매수 또는 매매 타이밍을 확인하고 비중 조절하고 있는 거. 사놓고 계속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예를 들어 테슬라 1000만 원 투자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올라서 1500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500만 원 매도하면 안 되나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매도하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제 고객분들께. 그런데도 매도하신 분들이 30%밖에 안 돼요. 저는 매도하고 또 샀거든요. 제가 돈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1000만 원을 샀는데 500이 붙었으면 500은 팔았다가 더 올라가도 또 늘을 거잖아요. 그럼 상승분을 계속 취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유지하시면 돼요. 그게 균형이에요. 그게 밸런스입니다. 근데 여기가 오른다고 계속 집어넣으면, 여러분 맛집 요새 투어 많이 하시죠? 맛집 좋아하시는데 사람이 용량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먹는 게 한도가 있겠죠. 아무리
제가 그 엄청난 유튜버, 맛집 유튜버, 먹방 유튜버가 아니니까 라면 5개를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 맛집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2개까지는 어떻게 먹겠지만 3개, 4개, 5개 먹으면 탈납니다. 전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1개가 정량이시면 여기서 1.2가 되면 2를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이 2는 예비로 두시든 아니면 또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는 거죠. 종목을 또 찾아서 이게 또 괜찮겠어. 그래서 그 이익을 일로 넘겨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 확률이 매우 커져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내 주식은 아까 테슬라로 말했으니까요. 테슬라가 매크로에 당연히 민감하겠죠. 예, 매출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금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폭락했죠. 그래서 폭락할 때 저는 매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봤더니 한 16% 됐더라고요. 수익이 나서 또 저는 일부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매크로에 의해서만 오는 게 아니죠.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흐름이 있으니까, 물론 종목이 많으면 이걸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크로에만 또 과몰입하시면 내가 잃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개별 종목의 흐름을 예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한 거는 개별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크로 위주로 보시면, 매크로는 지금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한 단계 앞이든 아니면 미리 6개월 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금리 인상은 벌써 얘기 나오면 늦어요. 대부분 그러면 주가 막 폭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발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보다는 개별 종목을 조금 더 기민하게 관찰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중요합니다. 매분기 실적 또는 이익 증가가 있는지를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안 하시더라고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한동안 매출 실적 안 좋을 때 당연히 주가가 안 가죠. 그러다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올라갔고, 요번에 폭락할 때도 이번에 테슬라가 또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스타링크, 뭐 우주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진짜 매출이 늘어나고 있냐, 이익이 늘어나고 있냐. 근데 이게 주춤하다 그러면 전체를 팔까 이러지 마시고 비중을 줄이시면 되잖아요. 10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팔아 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 폭락하죠. 매출이 한 5% 빠졌다. 그러면 내 주식 중에 한 10%에서 15% 줄여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큰 피해를 막으실 수 있어요. 저는 성장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막연히 사서 모으는 것보다 이런 리밸런싱에 대한 마인드를 꼭 가지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주식의 사업성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냐,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자, 테슬라가 전기차 엄청나게 파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전략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스타링크나 이런 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은 게, 여러분 경기가 이게 안 좋아 버리면 자율주행이 가긴 가는데 늦어지겠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야 발전할 거 아니에요. 기업들도 전기차만 팔아서는, 전기차는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니까 자율주행 차까지 가려면 차값이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테슬라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이런 건 1억 이상 갈 거잖아요. 그럼 이걸 살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경기가 좋아야만 이걸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자율주행차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 토대, 이런 게 마련이 됩니다. 근데 침체가 오면 이게 2, 3년 밀리겠죠. 그러면 내가 천천히 사야죠. 또는 줄였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사야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미래에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모아가시는 건 좋습니다. 싸를 때 모아가시는 건 좋은데, 이런 정도의 유연한 사고를 좀 하셔야 주식 투자에서 크게 손실을 보는 일을 막으실 수 있어요. 자, 주식에 우린 그래도 편안한 이유. 여러분 이거 저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올인했는데 상승일 때는 편한가요? 안 편해요. 왜? 너무 좋죠. 흥분되죠, 흥분. 익스트림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막 더 사고 싶고, 그래서 돈 더 넣고 막 이렇게 되고요. 떨어지면 잠 잘 안 오죠. 오늘 또 떨어지겠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예,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이 편안하신 분은 제가 볼 때 이제 도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저는 없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알죠? 예,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제일 제가 해보니까 편한 방법은 이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소수점 주식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매일 한 20개씩 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사요. 여기 보시면 매일 12개월, 5,000원씩이죠? 5,000원, 5,000원, 5,000원. 네이버,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미국은 버크셔 해서웨이,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XLK. 예, 이렇게 해서 매일 사고 있어요, 매일. 그거 엄청 편하더라고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만 놓으면, 통장에 돈만 넣으면 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식으로 저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대신 커피값 한 잔으로 주식 사기.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냥 커피 마시면 되지. 뭐 그걸로 또 주식을 삽니까? 주식은 주식 살 돈으로 사시면 돼요. 예, 하루의 행복을 포기하시고 굳이 주식 사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예,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버는 소득이 있으니까 아직 5,000원짜리 주식 하나 사갖고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20개를 사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10만원씩 사잖아요. 아유, 그 정도면. 네. 물론 100만원 사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 낮죠? 하지만 제가 아직은 월급쟁이고, 네, 회사에 있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면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 자기 기준을 잡으시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손실 진짜 잘 안 납니다. 예,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요거 리밸런싱도 하거든요. 대부분 수익 나고요. 작년에 이렇게 한 거 거의 다 수익 났어요. 예, 그렇게 떨어지는 데도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경치 좋나요? 예, 제가 사진을 이거 핸드폰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제 핸드폰이 엄청난 최신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제가 물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해서 이게 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건 또 그 타이밍에만 찍을 수 있는, 예, 햇빛이 좀 멋있죠. 그래서 제가 휴양지 가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찍은 거냐? 아, 석양 이쁘더라고요. 아, 참, 저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바다 보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휴양지가 아니고요. 좀 여기 사진이 민망해서 죄송합니다. 예, 저희 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작년에 제가 주식에서 한 1억 2천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지방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이유는 은퇴 후 부부 생활,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사진 이런 거지. 뭐 갈매기 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이거 좀 봄하고 여름, 겨울은, 가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은 추워요. 추워서 이거 오래 보지도 못해요. 제가 나가봤거든요. 이사를 와서 나가봤는데 추워서 강아지 산책도 뭐 한 10분 시키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고 좀 더 젊을 때 가면 안 되나요? 좀 더 젊을 때 가면 되죠. 그래서 주식을 사실은 매도를 해서 지방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와서 하나 더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하고 너무 머니까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걸 한 이유는 제 안사람이 그걸 원해요. 은퇴를 빨리 하길 바래서 저도 회사에다가 2년 이후에 2025년이죠. 퇴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삶이에요. 네, 투자도 삶이고요. 굳이 이 돈을 넣어서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론 부동산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제가 비싸게 산 걸 수도 있지만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떨어지는 게. 근데 그 기간 안에 제가 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사람과 좀 좋은 환경에서 더 늙기 전에 좀 지내봐야겠다. 그러면 제가 1억 5천 더 비싸게 주고 산 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홀딩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 주식을 좀 매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사용을 한 거예요. 돈을 사용을 했고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안사람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끔 다투기도 하고 서로 짜증도 부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시죠? 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되게 이제 좀 반갑습니다. 네, 서로 없던 좀 애정도 더 생기고 없진 않았어요. 괜찮은데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사람이 소중하다 이런 것도 느껴지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만 생각하고 효율만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더 가치가 있는 일에 돈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어쨌든 제 계좌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TQ도 이제 반등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내도 크진 않지만 뭐 하루에 10에서 15만 원 요건 이제 제가 데이 트레이딩 강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드렸죠. 손실도 있습니다. 손실도 있고요. 이거 하락장 가면 또 내려가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예, 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거 고민 안 합니다. 지금 올라가니까 고맙고 지금 올라가니까 수익 실현하고 금요일 날도 이거 3기 EV 공모주 IPO 했죠. 상장했죠. 그래서 매매를 또 했어요. 매매해서 수익 내고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홀딩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갖고는 있어요. 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지만 떨어지면 바로 팔 겁니다. 왜냐 이 주식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에 지금은 매크로가 좋지 않으니까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짧게 수익 내면서 제 자산을 지켜가겠다. 전 이거에 더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얘만 있냐?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장기 보유했던 한국정보통신 이건 저희 멤버십 그룹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하락했다가 또 반등을 다행히 또 해줬어요. 예, 이런 데서 또 수익 내고 그리고 지난주에 수익을 쭉 내주다가 이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먹을 때 4%, 6% 먹고 1도 먹습니다. 예, 작은 수익을 지금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마이너스 3% 났으니까 아깝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예, 이거보다 손해 안 본 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바꾸시잖아요. 그럼 주식이 좀 덜 괴롭고요. 좀 고마워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나오죠. 수익이 나오고 짧게 끊을 수 있는 건 짧게 손실을 잘라 주시면 여러분 수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갖고 있는 것들이 수익이 나는 애가 있으니까 손실 나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을 하십시오. 올인하지 마세요. 올인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로 쫙 분산을 하신 다음에 제발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2, 3년 있다 정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TQ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역에서 매수 매도 매매하지만 그건 그렇게 하시고 다른 쪽 계좌에서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모아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하시면 리스크를 풀로 안아야 될 수 있다. 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제 나름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